네, 이 좌표를 생각해 주시고요.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 이런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저희 오른쪽 클릭, 랩 5번입니다. 랩 5번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이썬 파일은 PDF인데 헤더, 푸터 제외하는 거여서 헤더, 푸터 이렇게만 할게요. PDF, 헤더, 푸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푸터 제거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파일 이름을 그럼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자 기본 구조는 저희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는 저희 모듈을 실행시킬 때, 이 모듈을 메인으로 실행시킬 때, 실행시킬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메인부터 만들어 보면요. 메인부터 만들어 보시면, 우선 PDF 파일이라고 할까요? PDF 파일. PDF 파일은 무슨 폴더에 있냐면, 지금 같은 폴더에 있죠? 같은 폴더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sample.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게요. 저장할 파일은 아웃풋에다 갖다 놓을게요. 현재 폴더 밑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샘플 점 이번에는 샘플2라고 할까요? 어, 헤더와 비교하기 위해서 헤더와 푸터를 남겨놓은 것과 헤더와 푸터를 제거한 거를 그 비교하기 위해서 2번 점 tx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서 여기에다 저장하겠다. 얘는 PDF 파일의 경로고 추출한 텍스트들을 저장할 파일의 경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일단은 우리가 파일을 열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with 하고서 open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 그냥 파이썬의 오픈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이, 뮤, PDF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할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몇 글자를 입력하시다 보면 파이 이렇게 나오죠. 파이, 뮤, PDF라고 모듈 이름 나오죠. 엔터를 하시게 되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나요? 오픈 이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as document 이렇게 할 거고요. 혹시 만약에 그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면 여기에서 여기에 빨간색 정보가 보일 거예요. 이 정보에서 이 이름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이름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파이미어 PDF 이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임포트를 이렇게만 임포트하시면 돼요. 네, 이 오픈 안에다가 뭘 주시면 되냐면 PDF 파일 경로 주시면 돼요. PDF 파일의 경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에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 sample.pdf를 오픈해서 document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with 블록 안에 있는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오픈했던 파일은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풀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슨 용도로 이걸 만든 거냐면, PDF에서, PDF 파일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네, 그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덧붙여야 되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이어붙이기, 어펜드 해야 되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어펜드 해야 되고, 그래서 파일의 각 페이지에서, 각각의 페이지에서 추출한 그런 텍스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건데, 헤더의 높이라고 할게요. 제가 더 PDF 파일을 가지고 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80 픽셀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요 높이가. 그래서 헤더 하이트 80으로 하고요. 푸터의 높이도 8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전체에, 이거는 PDF 파일 헤더의 높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PDF 파일의 푸터의 높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문서 전체의 가로 길이, 문서 전체의 세로 길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문서 전체의 세로 길이, 가로 길이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거는 반복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in document.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도큐먼트라고 하는 변수는 오픈한 도큐먼트 객체죠. 도큐먼트 객체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고, for in 구문에서 사용하면 첫 번째 페이지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저는 페이지 렉트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건데, 페이지 렉트는, 그냥 렉트라고만 할게요. 사각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사각형. 너무. 이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라고 하는 렉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문서의 가로 길이는 렉트가 가지고 있어요. 렉트.width 하시면 돼요. 문서의 세로 길이는 렉트.heigh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페이지의 크기를 알려주는 페이지 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 페이지 크기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페이지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냐면 width, height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만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프린트, 렉트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들마다 아마 정보들이 보일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모든 페이지마다 렉트 이렇게 돼 있죠. 렉트가, 자, 여기가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좌상단의 좌표, 아래쪽에 있는 두 개가 오른쪽 하단의 좌표. 왼쪽 상단은 당연히 원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원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하단은 제일 끝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왼쪽 상단의 X좌표와 오른쪽 하단의 X좌표 두 개를 비교하면 가로 길이가 612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왼쪽 상단에 그 y좌표가 0이고 오른쪽 하단에 y좌표가 825니까 825 픽셀이 이 문서의 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렉트라고 하는 객체는 페이지의 그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위드스 하이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왼쪽 상단의 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좌표,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 왼쪽 상단의 좌표와 오른쪽 하단의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뭘 계산할 수가 있다? 위드스와 하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객체가 이 렉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이게 똑같은 렉트가 여러 번 출력되는 이유는 여러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잘라낼 거죠? 잘라낼 영역이에요. 자, 우리는 이 렉트라고 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헤더 하이트, 부터 하이트를 가지고서 잘라내서 그 읽어 드릴 거예요. 자, 잘라내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이라고 할게요. 클립. 자, 클립은 자, 왼쪽 상단은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Y 좌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헤더 하이트가 왼쪽 상단의 높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Y 좌표, 오른쪽 하단의 X 좌표는요. 오른쪽 하단의 X 좌표는 렉트의 위드스가 있어요. 위드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Y 좌표는 렉트의 하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빼야 돼요. 뭘 뺀다? 푸터의 푸터의 하이트를 빼주시면 돼요. 이게 아까 그 전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거죠. 우리가 잘라낼 영역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전체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요렇게 자를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어. 요렇게 위드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이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높이가 헤더 하이트예요. 요 높이가 푸터 하이트예요. 우리는 요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요 부분만 필요한 거고, 그럼 직사각형의 좌표 중에서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이게 왼쪽 상단의 좌표, 여기가 오른쪽 하단의 좌표예요. 이해되시죠? 어. 여기는 x좌표가 0, 그 다음에 높이, 요 높이는 헤더의 하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는 위드스, x좌표는 위드스, y좌표는 하이트 빼기 푸터 하이트, 하이트 빼기 푸터 하이트.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클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PDF에서 잘라낼 영역. 이 클립이라고 하는 게 PDF 파일에서 잘라낼 영역. 다시 얘기하면 텍스트를 추출할 영역인 거예요. 영역. 지금 그 좌표를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숫자만 바꿔가면 되겠죠. 만약에 그 PDF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PDF에서 하이트가 달라지고 그 헤더가 달라지고 푸터와의 크기가 달라지면 여기만 바꿔가면 되겠죠. 이 코드는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지 텍스트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페이지에서 get text 호출하는 함수는 똑같아요. 호출하는 함수는 똑같은데 여기에 클립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클립을 넣어주셔요. 이 클립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우리가 만든 클립이라고 하는 좌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를 풀 텍스트에다가 더하기는 하고서 텍스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겠죠?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겠죠?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페이지마다 구분자를 넣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요거 주석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 클립된 영역에서 잘려진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한다 라는 뜻이고 이거는 뭐냐면 추출한 텍스트를 변수 풀 텍스트에 추가 어펜드 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아까 했었던 것처럼 페이지 구분하기 위해서요. 어, 줄바꿈. 그 다음에 대쉬 50개 정도 넣었었죠. 대쉬를 50개 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줄바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페이지 부분자.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별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반복문 돌면은 쭉 반복문 이렇게 하면, 그죠? 반복문 쭉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텍스트 나올 거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텍스트 나올 거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텍스트 나오겠죠. 풀 텍스트에 다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마지막으로 포문이 끝나고 나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그, 추출한 텍스트를 파일에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추출한 텍스트를 파일에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는 그냥 파이썬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오픈. 우리가 저장할 때 얘를 쓰기로 했죠. 그죠? 어, 파일은 txt 파일이란 걸 주시면 되고, 모드는 write 모드인데 텍스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은 UTF-8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얘를 변수를 F라고 별명을 줄 거고요. 그냥 한 줄로 끝내보시면 돼요. F.write. 무엇을? full 텍스트를. 이렇게만 하시면 write도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코드랑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 요거 한 줄만 더 들어간 거죠. 요거 한 줄 더 들어가고 그게 아규먼트로 들어간 거. 요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파이뮤 PDF를 이용해서 파일을 오픈한다. 오픈한 거를 도큐먼트라고 부른다. 도큐먼트를 반복하면 각각의 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다. 페이지를 가져오면 페이지의 크기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를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자를 영역을 getText한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잘려진 내용 그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 반복을 하면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요. 금방 끝났죠. 우리가 화면에 프린트를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고요.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파일 구조를 보시면 아웃풋 폴더 밑에 sample 2.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면 되고요. 요거 열어보시면 좀 바뀐 부분이 있나 볼게요. 위쪽에 여기가 조금 달라졌죠. 아마 샘플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저널, 그 다음에 볼륨, 요만큼이 있었을 거예요. 요만큼이 잘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헤더가 조금 컸죠. 아까 PDF 파일을 보시면 다른 페이지들에 비해서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다 똑같은 크기의 헤더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금 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8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요 위에서 잡아버렸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텍스트들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서는 요렇게 나왔었다면, 그 헤더 부분이, 여기는 푸터고, 요만큼이 헤더고, 요만큼이 푸터였는데, 샘플 2번을 보시면은요, 헤더가 잘려서 두 개로 줄었어요. ISN, DOI하고 ISSN. 이걸로 줄었죠. 그 다음에 푸터 부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푸터 없어요. 푸터 사라졌고, 그리고 바로 제목으로 들어가죠. 여기 바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볼게요. 어, 자, 여기 구분선으로 보시면 이 페이지에 들어갈 때 헤더에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푸터에 있었던 내용, 다음에 그 추출한 문자열이 들어가는데 우리 샘플 2를 보시면은요, 그냥 바로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죠. 그죠? 달라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 헤더에 있었던 내용, 푸터에 있었던 내용, 다음부터 텍스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샘플 2번을 보시면 바로 텍스트부터 들어가요. 바로 텍스트부터 들어가고요. 1페이지 끝나는 부분 보시면 끝나는 부분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절감하는 동시에 뭐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뭐 이렇게. 여기서도 1페이지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절감하는 동시에 여기는 똑같이 끝났죠. 2페이지 끝나는 부분 볼게요. 2페이지 끝나는 부분 보시면, 자, 여기가 구분선이니까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렇게 돼 있고, 2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2페이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달라진 점은 헤더 푸터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헤더에 있었던 저자 이름들, 푸터에 있었던 논문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텍스트. 근데 여기서는 바로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죠. 헤더 푸터를 자르고 나서 텍스트를 추출했다는 내용.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잘 되십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본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차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는 PDF 헤더 푸터라고 하는 파일과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서머리라고 하는 두 개의 모듈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모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랩 5번 밑에 new 파이썬 파일 PDF 서머리라고 할게요. 이게 완성본이에요. 이게 PDF 서머리. 자, 여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무엇을 하시냐면 PDF 파일을 헤더, 푸터 제외하고 텍스트를 추출한다. 추출한 내용을 txt로 저장한다. 그 다음에 txt로 저장했으면 tx GPT 이용해서 txt를 요약한다. 이거를 하나의 모듈에서 쭉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두 개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PDF 헤더 푸터에 있었던 내용을 하면 PDF에서 헤더와 푸터를 제외하고 텍스트를 추출하고 텍스트 저장하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서머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텍스트 파일 있을 때 GPT 이용해서 텍스트 요약하는 기능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합치시는 거예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